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일단 먼저 너무 오랜만에 영상 켰다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구독자가 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축하하는 기념으로 제가 영상을 켰어요.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영상을 켰어요. 그래서 제가 근황 어땠는지, 요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캐나다 상황 어떤지 한번 이야기하고, 네, 제가 말할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11월달, 12월달에는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12월달, 1월달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12월달에는 또다시 우울감이 찾아왔고 뭔가 한국을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왜냐면 연말이잖아요. 연말 연초를 조용하게 아무 기대감 없이 보낸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온 우울감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온 것 같기도 하고, 12월 달이 제가 온 지 한 6, 7개월 됐을 때예요. 6개월 정도 됐을 때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월 달에는 제가 몸이 아팠어요. 뭐 어떤 증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만약에 뭐 기침을 해. 그럼 이비인후과 가서 1시간 만에 약 받아 먹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죠. 근데 병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체크 하나 하세요. MSP 무조건 신청하세요. MSP 그냥 기억하세요. MSP는 무조건 신청한다. 그냥 기억하세요. 이게 MSP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메디컬 서비스 플랜인가? 뭐 약자인지는 모르고 의료보험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일단 다 공짜고, 그냥 다 공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비자가 6개월 이상 남은 사람, 그리고 1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워홀 비자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청하세요. 일 구했다? 그냥 바로 신청하세요. 저는 6월달에 여기 와서 일 구하고 바로 신청을 했었는데 8월달에 신청을 하고 나서 1월까지 안 와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것 같다, 다시 보내주겠다 하면서 MSP 번호를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사용을 또 했어요. 약국 가서 사용을 했는데 6월달에 아직까지 실물 카드가 안 와서, 이제 제가 필요할 때가 돼서 신체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필요해서 MSP 카드가 없어도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가, 근데 나 아직 실물 카드가 없다, 뭐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번호를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번호를 얘기를 하니까 네 거는 액티브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가 왜 나한테 번호를 줬고 왜 내가 사용을 하지 못하냐 이러니까 그냥 안 된대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일을 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래요. 저보고 8월부터 거의 5개월간 기다렸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1월 초에. 근데 제가 비자가 6개월 이상이 안 남은 상황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깐 한국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힘든 상태로 한국을 가면 다시 절대 돌아올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이미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힘든 상태에서 한국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다가, 그러다가 마음을 살짝 고쳐먹자 하고 그냥 여기서 그 보험 들고 온 거 가지고 해결을 해보자 했죠. 그냥 MSP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돈 낼 건 내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패밀리 닥터가 있어야 한대요. 그냥 뭘 하려면 그냥 다 뺨닥이 있어야 한대. 근데 나는 이제 병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처음인데 어떻게 패밀리 닥터가 있겠어요. 저는 진짜 이 의료 시스템에 한번 놀라고, 왜 한국 병원이 그렇게 칭송받는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이게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MSP 없이 어쨌든 돈을 내고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MSP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예약이 되는 병원을 찾기는 찾았는데, 근데 이게 워크인도 요새는 안 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 사이트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저희는 신규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워크인 받는 병원 찾아서 이렇게 찾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 예약을 하는데 막 3주 걸려. 3주 안에 솔직히 다 낫지 않을까요? 근데 무슨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6주가 걸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다 낫겠다, 그냥 그 안에 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좀 캐나다가 별로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캐나다 완전 살기 좋고 사람들이 노잼이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고, 사람들 그런 거에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번 겪고 나니까 여기서 평생 살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없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냥 보험으로 해결하면서 진료받고 검사하고 약 받고 다 했어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MSP를 지금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캐나다 별로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것 같았지만 제 동생이 또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온다고 해가지고 비자 연장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캐나다 완전히 살 것도 아니고 별로지만 비자 연장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졸업을 하는데 내가 사실 계속 오라고 했었거든요. 계속 오라고 했었는데 진짜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온다고 하니까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면서 반반인 거예요. 뭔가 제가 언니다 보니까 살짝의 부담스러운 마음과 이미 내가 정착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사실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거든요, 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연장을 할까 말까도 진짜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어서 한국 돌아가면 나이를 신경 써야 하고 여기 있으면 나이를 잊게 되고, 근데 결국에 돌아갈 거면은 나이를 신경 써야 할 텐데 살짝 이런 것들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하여튼 간에 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첫 비자는 1년 비자였기 때문에 총 이제 2년 더해서 3년을 있을 수 있는 거죠. 2027년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 좀 중요해요. 뭐냐면 제가 원래 유치원 교사를 하다 왔잖아요.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여기 왔어. 근데 사실 하기 싫어서 여기를 온 거거든요. 유치원 교사를 하기 싫어서 중도 퇴사를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워홀을 가자, 영어라도 해보자 하면서 워홀을 온 건데, 그냥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자격증을 바꾸긴 했어요. 그냥 내가 혹시나 모르잖아. 근데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만약에 그 자격증이 있었다면은 뭔가를 다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이미 지낼 만큼 지내고 나서 이걸 다시 잡을 바꾸고 다시 열심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해 안 떠가지고 겨울이라 그러는데, 할 거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여기 처음 왔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레주메 돌리고 했던 것처럼 그 에너지를 다시 쏟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결국 BC 서티피케이션이 나왔어요. BC주 유아교육 EC 자격증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간이 6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6월 초에 웨스를 학력 인증을 했고, 이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이게 한 3, 4개월 걸리고, 9월 말쯤에 사스카추원 SK주 EC 서티피케이션을 지원을 해서 10월 초에 나왔고, 그러고 나서 10월 말쯤에 신청해서 11월 말에 BC주 EC 자격증이 나온 거거든요. 이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고, 11월 말에 막상 나오니까 하기 싫은데 옆에서 사람들이 좋겠다 이러니까 나는 혹시 몰라서 자격증을 따는 거지, 이걸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닌데 뭔가 나왔으니까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나는 그냥 혹시 몰라서 한 건데 뭔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할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이력서랑 커버레터랑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죠. 왜 하기 싫은데 했냐? 그냥 혹시 몰라서. 진짜 하기 싫어서 한 달이나 걸렸어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었으면 1, 2주 안에 뚝딱 했을 거야. 근데 하기 싫어서 한 달이나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고민을 하다가 땄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에 이제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1월 달부터. 첫째 주에는 하나도 안 했고, 둘째 주에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여기 살짝 문화를 알려드리자면 여기서는 발론티어부터 시작을 한대요. 발론티어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은 온콜이라고 있는데, 누가 식데이를 쓰면은 그때 그걸 채워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들 경력을 쌓기 시작하고, 아니면 파트타임이나 방과후 교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경력을 쌓아서 풀타임으로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온콜로 시작할, 아니면 봉사부터 시작할 그 에너지가 전혀 없어가지고 일단 풀타임들만 넣었어요. 그리고 파트타임 한 번씩 넣었는데, 파트타임 처음 넣었는데 파트타임 거기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보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 내에서는 너무 호의적이었고, 그럼 너 붙은 줄 알았어. 땅땅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네가 출근하게 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네가 와서 여기서 관찰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러길래 난 진짜 내가 붙은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지금 말하니까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 근데 그때는 살짝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러 갔고, 그 관찰을 하러 가기 전날 저보고 장애를 맡아줄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단칼에 거절을 했으면 취업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어떤 애인지 기본 정보들을 알고 나서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서. 나서 관찰 가서 안 하겠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메일이 온 거예요. 우리는 장애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파트타임 교사는 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장애를 안 맞는다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풀타임을 지원을 했죠. 근데 풀타임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12명? 새로운 유치원 오픈을 해가지고 12명 정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될 줄 알고 지원을 했고 그래서 진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거긴 어땠냐면요. 일단 1시간을 면접받고 거의 20질문을 물어봤어요. 거기 가기 전부터 뭔가 빡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조금 빡세게 해서 가긴 했거든요. 일단 풀타임 첫 면접이니까 그걸 다 말하고도 내가 해야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그 유치원 어젠가 연락 오긴 했어. 그게 한 달 전이었는데 이제서 연락 왔어요. 떨어졌다고. 거기도 떨어졌고 진짜 거기는 진짜 빡셌어요. 면접관 2명에 나 하나였고 돌아가면서 계속 질문하고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그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질문을 계속 하고 나도 그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준비한 게 바닥이 나니까 내 영어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영어가 진짜 그랬었죠. 그렇게 1월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2월이 됐고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길래 제가 한 행동이 뭐냐면 카페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페가 제가 거의 7개월 일한 거예요. 근데 저 7개월 동안 카페에서 일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근데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컴퓨터 까딱까딱 하는 정도인 거예요. 제대로 지원도 안 하고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제대로 하는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질러요. 매니저한테 그냥 갑자기 급발진으로 가서 나 그만두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돈 없이는 또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나 그냥 더 일할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지원을 살짝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두 군데 했나?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사귄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살아요. 걔는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갔다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같은 상황이잖아요. 베트남에서 한국을 하고 난 한국에서 캐나다를 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감해줄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요새 상황이 이렇다 하면서 몇 군데 넣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10군데? 이러니까 자기는 200군데 넣었다는 거예요. 면접을 50개 보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했대요. 지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지원을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빵 맞고 그냥 보이는 걸 다 지원을 했어요. 보이는 거 다 지원을 했다 해도 뭐 200군데는 안 되지만 한 30개 지원했나? 서리나 랭리, 노스 밴쿠버 이쪽은 안 했고요. 버나비랑 리치몬드 정도까지는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뭐 30군데 정도 지원을 했는데 2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오늘 면접을 봤어요. 사실 풀타임, 둘 다 풀타임, ECE로 풀타임. 오늘 면접을 받고 오늘 붙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저는 다시 말하자면 발룬티어 안 했고 온콜 안 했고 파트타임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일을 한번 해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기분이 좋은데 피곤하네요. 그래서 붙었어요. 이게 뭔 기분이냐면 붙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진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저희 집 강아지 문제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병원 가고 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사 결과 나오고 뭐 약 받고 하는데 오늘 결국 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만 먹으면 해결되는 거여서 아픈 것도 해결됐지 우리 집 강아지 문제도 해결됐지 그리고 내가 막 골머리 싸매고 있는 이 일 문제, 제일 큰 문제 일도 오늘 합격을 했어. 그래서 오늘 너무 기뻤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기뻤는데 진심으로 뭔가 축하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속상했어요. 오늘의 일기 끝. 여러분들이 축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붙었고 사실 팁은 없어요. 어떻게 붙으셨어요? 라고 하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어도 진짜 못했고 여기서 경력도 없고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건 없다. 못하는 건 없다. 못하는 건 없다가 맞는 것 같다. 못하는 건 없다. 방법을 못 찾았을 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그냥 아무데나 다 지원했다는 거. 아무데나 다 지원하니까 되네요. 여러분도 아무데나 다 지원해보시길. 그래서 저 이제 이사 가야 해요. 저 멀리 산골짜기로 가야 해가지고. 이제 저는 다시 집을 알아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케어 인터뷰 제가 3번 정도 봤는데 어떤 질문들 하셨는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그만두고 7개월 일했으니까 제가 카페 영어 영상을 한번 사실 올렸었는데 제가 봐도 사실 쪽팔려요. 좀 내릴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래서 카페 영어를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케어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결국 제가 해냈습니다. 내가 해냈다. 축하한다. 제니스 축하한다. 내가 해냈다.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자 500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빠잉.